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아. 너 힘든 상황인 건 알겠는데 내가 개런티 하기를 내년 되면 더 힘들 거야. 준비가 정말 퍼펙트하게 되느냐 뭐 그런 게 어딨어. 준비가 다 돼 있을 때 하는 그런 상황은 없어요. 맞은 뭐 잘해볼게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스. LA 가려고요. 오늘 라디오 코리아에서 1시간 동안 인터뷰가 있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왔어. 지난주인가? 카톡에서 나 유튜브 봤다고. 내가 한 달 넘었잖아 지금 안 간 지가 LA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화로 그냥 1시간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한 번도 못 뵌 분들이라서 방송을 처음 가보고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 한 번 정도는 직접 뵙고 인사하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9시 좀 넘었어요. 10시부터 시작이고. 근데 보통 이 시간에 LA 올라가는 이 5번 프리웨이가 이 정도로 안 막힌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건데 확실히 상황인 만큼 기차가 잘 들리네요. 대표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유튜브 확인. 네? 아침에 올라간 영상에 조회수가 몇 명인가. 네, 안 그래도 댓글에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촬영은 언제 그렇게 하시는지. 촬영을 어떻게 한다고? 뭐 질문을 똑바로 해줘. 촬영 언제 그렇게? 질문을 똑바로 해줘. I'm sorry. 언제 하냐고? 네, 언제 그렇게 틈틈이 하시는지. 하지. 이거는 특히 내용 자체가 물론 우리가 하는 그런 서비스 라인이죠. 뭐 세법, 상법 뭐 이런 비즈니스 관련된 법이니까 우리의 그 프랙티스 에리어긴 하지만 모두에게 다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법이 나오고 하는 거라는 면에서는 저한테도 새롭고 그러니까 다 같이 공부를 하죠. 저도 공부하고 우리 회사 팀원들이 다 같이 공부를 하고 그거를 또 우리 나름대로 소화해서 또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짧은 시간에 아주 좀 잘 오거나이즈된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쓰죠. 이게 내 선글라스 빠졌어.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가 있어서 여기 LA에 왔고요. 여기 보이는 건물이 지금 라디오 코리아 오늘 인터뷰 하는 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이번엔 지난주보다 좀 더 잘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하여튼 뭐 잘해볼게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스. 전화 우정하시는 두 사람 초상권 없으니까 많이. 사님께서 네.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경우는 대답하기 곤란하신 거는 그거는 살짝 피해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경험 많으신 분들은 살짝 또 그렇게도 하시는데 변호사님은 질문을 드리게 되면 그걸 어떻게든 선정을 하시려고 애써주시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준비해 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도 일주일 동안 못 빠지게 기다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미국 변호사 존청을 유튜브 창에다가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동영상 확인해 보시고 또 다음 주 화요일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다 마치고 이제 나왔어요. 뭐 크게 잘못 전달된 건 없는 것 같고 뭐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다음 주에 하게 되겠죠. 준비 중. 인터뷰 준비. 방금 나온 어제 각 나온 뉴스를 캐치업하고 있어요. 어렵네. 오늘 화면파를 잘 받으시는데요? 오늘 네. 다행이네. 컬러랑. 잠 별로 못 잤어. 진짜요? 영상 찍느라고 지금 올라간 거 있죠? 네네. 아침에 어제 아까? 한 1시 넘어서 찍었어요. 1시? 아니 12시 반 1시. 이게 조금 해봐. 저 연예인들은 정말 진짜 타고난 사람들이야.
나와서 뭔가를 좀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전에도 물론 그렇지만 세미나 같은 거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게요, 사서 고생이야. 그거 빌러블도 아니야. 그 준비하는데 시간 뭐 들고 뭐 하고 하는데 이거, 그리고 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 뭐 어쨌거나 쉬운 판단이 아니잖아. 이게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했어요. 왜? 오히려 나는 그때 당시에 생각한 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평가를, 내가 몇 시간을 뭐 하는데 일하는데 썼으니까 나를 좋게 평가해주라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내 자존심이 더 상해. 내가 뭐 그런 사람이야? 내가 니들이 그런 걸 가지고 나를 평가할 수 있어? 감히? 라는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런 걸 함으로써 쌓이는 인텐저블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사람들 막 있는 데서 퍼블릭 스피치를 하는 거잖아. 컨텐츠를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익숙하지도 않고 뭐 내가 왜 이걸 하겠다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거를 몇 차례 이제 하고 나니 뭐 답은 뭔지 알잖아. 무슨 얘기 하는지 알잖아.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 가서도 그런 강연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거죠. 만약에 누가 그거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할래?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내가 이거 왜 하겠다고 고민하다가 투덜투덜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그게 하나하나가 쌓인 거죠. 그게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네요. 그것도 하나의 Yes and figure it out later 네, 사례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두가 길었는데 아무튼 그거 할 때 쉽지 않지.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이게 우리도 당연히 하지만 그 타임쉿 그게 굉장히 엄격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각각에 대한 성과의 평가가 내가 얼마나 빌러블 아워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거는 평가가 나왔었어. 그러면 이제 탑 사이드에서는 야 걱정하지 마, 어소시에이트한테 세미나 뭐 이런 사람한테 걱정하지 말고 다 철저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매니지먼트 레벨에서는 야 이 일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 많이 들었어? 라고 해서 서로 이제 갈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아. 왜? 매니저 입장에서는 잘하는 사람은 쓰겠지. 그래야지 자기 성과 평가가 잘 나오니까.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못한 애들은 그냥 빌러블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건 뭐 매니저가 돼도 마찬가지죠. 2009년에 여기 얼바인에 이사를 왔잖아. 그리고 2년 동안은 기차 타고 출근했어요. 기차 타고 출근, 여기 암트랙 타고 다녔었다고.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기차 타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로스쿨 안 마쳤었거든요. 2009년에 마쳤거든요. 그리고서는 바시험 볼 때까지 시간이 어딨어. 출퇴근에 그렇지. 거기는 뭐 일이 좀 많았겠어요. 되게 많았지. 근데 했지. 뭐 어떡하겠어. 해야지. 그거 어떻게 했냐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했고, 플러스 기차 타고 다니면서 기차 탔을 때 40분, 50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에세이 썼어요. 그 로스쿨 그 바시험에는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거 하나씩 썼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뭐 어차피 가장 좋은 시간이다. 방해받지 않고 누구한테 뭐 전화도 안 오고 뭐 난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기에 정말 최적의 시간이었더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갖다 붙인 거고요. 싫지. 근데 뭐 어떡하겠어. 내가 뭐 그렇게 출퇴근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뭐 어떡하겠냐고. 내가 그걸 좋게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투덜투덜 되면서 뭐라고 하건 상황이 바뀌는 건 없잖아. 그럼 그 상황에서 가장 make the best out of it 하는 게 뭐냐고. 난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시험을 마친 거죠. 그렇게 된 거야. 더 터프하거든. 지금은 이제 이틀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막 사흘 동안 저기 호텔 가가지고 보는 거였거든. 그리고 거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객관식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도 다 에세이로 쓰는 게 많았었고. 근데 아무튼 내가 그게 더 어렵다 쉽다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해야 된다. 내가 그 로스쿨을 시작할 때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나는 그때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첫 애가 그때 나왔어요. First year 그 할 때 그게 애 배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굉장히 고민이었다고. 근데 내가 그때 그 전에 LSAT 봐놓은 시험이 익스파이어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 지원하고 합격은 받은 상태에서 그 로열라 다운타운에 이브닝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합격은 된 거죠. 근데 내가 당시에 내가 같이 일했던 그 미국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비슷했어요. 그 사람한테 아시다시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하는 게 맞나요?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 힘든 상황인 건 알겠는데 내가 개런티 하기를 내년 되면 더 힘들 거야 였었어요. 9년 되면 더 힘들 거야. 그러니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야. 한번 해보자 였었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어. 진짜 힘들긴 힘들었어. 잘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상황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동의하는 거는 그때 시작 안 했으면 진짜 더 어려웠었겠구나 싶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건 간에 금년이 내년보다 더 나은 환경일 거라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 뭐 해야지. 예스 하고 저질렀던 거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던 회사 나온 거 그게 지난번 사실 우리 브이로그에도 있긴 하지만 좀 간단히 보면 충분히 의미 있는 커리어였고 뭐 잘했고 나도 좋아했고 거기서 인정도 받았고 뭐 했는데 나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사실 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지만 정말 관심이 있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서는 이거 제대로 판단한 거냐라는 그런 반응이 더 많았어요. 상대적으로는. 근데 어쨌거나 나는 새로운 걸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준비가 정말 퍼펙트하게 됐냐 뭐 그런 게 어딨어. 준비가 다 됐을 때 하는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내 생각은 당시에 내가 뭔가 해보고 나서 후회를 해야지 안 하고서는 후회하는 그 상황은 싫다 해서 해보겠냐 예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we'll figure it out later 였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11년도 나가고 나서도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거냐 또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거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가끔 사람들이 뭐 잘하고 있냐라고 하면 뭐 예의상 뭐 이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아니면 뭐 이러다가 뭐 또 잘못했다 하고 또 옛날 회사 돌아갈 수도 있겠죠 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그걸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내가 당시에 생각했었던 그런 길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겪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잘 선택한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 뭐 9년 10년 가량 돼가는 상황에서도 그 판단은 옳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뭐 하루하루가 뭐 챌린징한 그런 상황들이 연속으로 이어지지만 기꺼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전개가 되건 간에 안 해본 상태에서 뭐 이렇게 안 하고 겪지 않는 것보다는 하고 거기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걸 그때그때 찾아나가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생활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보나? 안성 변호사님의 특징이 네. 다른 전문가들이 초대거든요. 네. 되게 이렇게 약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격이세요? 그러니까 성격보다 네. 나름 전문가로서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저도 예를 들어 무슨 부동산 뭐 계약할 때 전문가를 쓰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이거 당신한테 대답 받으려고 등록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더라도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게 그냥 제 상황인 거예요. 오빠 질문이 있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다 열려. M1540 KMDC Los Angeles.
리파이낸스도 가능하죠. PPP를 받을 때. 네.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 같이 들어보죠. 청취자분들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아침마당 진행하고 있는 우정합니다. 네,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김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당을 함께 진행한 지는 9년째 됐고요. 네. 나름 그래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있는데 존청 변호사님보다는 인기 없습니다. 존총 변호사님 나오셔서 저희 시간에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신선함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계셔서 저희 아침마당 시간 청취자분들이, 가족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기다리고 계신 걸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런 성실함에 반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아침마당과 그동안 2년 맺었던 전문가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존청 변호사님은 또 네. 저희가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네.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비주얼이 너무 좋으셔서 네, 아마 여자분이니까 보시는 비주얼이 분들이 다지시는데 너무 행복해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에도 존청 변호사님 모셔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소개해드릴 텐데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청 변호사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시청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는 애청해 주시고요. 네, 변호사님 유튜브 사이트는 시청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존청이라고 치시면 다 나오니까 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 be continue.